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김정환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인문사입니다. 물론 논술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시험장에 간다고 했을 때 시험으로서의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영상을 특히 지방에 거주하느라 논술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중앙대 인문사회 논술의 유의사항 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답안의 재심을 옮겨 쓰지 않기. 두 번째, 답안의 단락 구분하지 않기. 세 번째는 논제에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네 번째는 논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답안의 재심은 옮겨 쓰지 않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으면 앞 페이지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을 보시면 재심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은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논술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중앙대는 재심문을 그대로 옮겨 썼을 경우에 최대 5점을 감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답안의 재심문을 옮겨 쓰는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모의논술의 재심문 일부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현저하게 얻어줄 수 있다. 현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자, A의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더 많이 범하는 실수는 B 같은 경우인데요. B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시문의 문장을 토시만 바꾸어서 연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에요. 논술은 사고력을 평가하려는 시험인데 B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편집해서 만든 문장에 불과하죠. 논술의 문장으로서는 C가 적절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양한 자아를 만들면서 활동할 수 있어 그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심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했던 폭력적 행동을 현실에서 재현하기도 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자신의 말로 재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문의 내용을 답안에 옮기지 말라는 뜻은 A처럼 그대로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B처럼 적당히 편집한 경우도 포함된다.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C처럼 내용을 이해해서 자신의 말로 답안에 구현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안의 단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른쪽 상자에 나타나는 것처럼 중앙대학교 문제는 하나의 문제 안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쓸 분량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하게 단락을 바꾸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손실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쓸 수가 없고요. 둘째는 답안의 흐름이 자꾸 끊기기 때문이죠. 왼편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중앙대학교 공식 논술 자료집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답안 작성의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불필요하게 단락을 바꾸지 말고요.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나의 단락 안에서 쭉 흐름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내용들로 꽉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을 하라는 표현에 유의하자. 완성된 글이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논술 답안은 본론만 쓰죠. 거기에 서론으로서 모자를 씌우고 결론으로서 신을 신겨라. 자, 이렇게 답을 쓰려면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은 이어지는 글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제 제기의 역할을 하고요. 결론은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상자 속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가나다라에서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여기에서 서론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면 돼요. 가라는
기술 사용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원인을 보여주겠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가 예고되고 있죠. 결론은 보이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이러이러한 데에서 기인되었다. 처럼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약간 더 부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이 내용은 실제로 문제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재심은 가나다라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 동기와 결과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을 하시오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동기와 결과가 나타나 있죠. 서론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가나다라는 열심히 공부하게 된 다양한 동기와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을 쓸 때에는 그러한 동기와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개념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를 볼게요. 가의 동기, 남 보기에 창피해서 이 내용을 개념화하면 수치심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볼까요? 먹고 살기 막막했다. 생활고 좋고요. 건물주와 땅부자가 되었다. 재산을 획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번 문제에서 서론은 문제 제기로서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결론은 본론에 나온 내용을 개념으로서 정리한다. 이것이 중앙대학교 1번 답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는 표현에 주의하자. 2번 또는 3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둘 이상을 연결 또는 종합하라는 뜻이죠. 반대말은 각각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 볼게요. 위에 있는 문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에는 재심은 다와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라고 되어 있죠. 비유하자면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은 소금과 설탕이 있을 때 둘을 섞어서 맛을 내보라는 뜻이고요. 각각 고려하라는 것은 한 번은 소금만으로, 한 번은 설탕만으로 맛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심은 마의 논지를 토대로 라의 견해를 비교해보고 그 뒤가 중요하죠.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해라. A와 B를 비교해 볼게요. A는 바는 뭐라 한다. 또 사는 뭐라 한다. 따라서 라의 견해를 보완하려면 바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하고 사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로 설명하면 한 번은 소금만으로 맛을 내고 한 번은 설탕만으로 맛을 낸 거예요. 통합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논제 요구와는 맞지 않죠. 비교했을 때 B는 바는 뭐라고 하고 사는 뭐라고 하니까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어떠어떠하다. 즉 이러한 단짠한 맛이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라의 견해를 보완하는 것이죠. 논제에 나오는 표현은 단 하나도 허투루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논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단짠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빨간 글씨는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유의사항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답안에 재심은 옮겨 쓰지 말자. 논술은 편집 시험이 아니다. 두 번째, 답안에 단락 구분하지 말자. 중앙대는 하나의 문제 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쭉 이어가는 느낌으로 꽉 채워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1번 문제의 경우에 논제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라 라고 한다면 서론과 결론을 갖춰줘야 되고 결론은 개념화해서 정리하자. 네 번째, 논제가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라는 표현을 쓴다면 제시문을 각각 활용하지 말고 단짠의 느낌으로 이 제시문들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활용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영상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훨씬 좋은 것은 A4 용지 한 장 혹은 자기 자신의 수첩에 영상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는 항상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가 응원합니다.